자, 챕터 7의 8번 단어. 자, 스테레오타입인데, 이 스테레오타입 꽤 많이 나와. 자, 한번 보자고.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은데, 자, 밑에 배. 자, 크리틱. 자, 비평가들은 object, 반대하다지. The character of Jim,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지난 시간에도 허클베리 핀 얘기 나오지 않았나? 자, 허클베리 핀에 나오는 짐의 캐릭터. 자, 캐릭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왜? 그럼 근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he는 허클베리 핀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짐이야. 짐은 reflect, 반사, 반영, 반성하다라고 했지? 뭐라고 했어? 반사, 반영, 반성하다. 뭘 반영하고 있냐면 the happy. 자, 행복해하면서도 ignorant, 무지한 노예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야. 과연 노예의 삶이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가서는. 자, 그럼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잡혔어? They reject. 그들은, 자, reject,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뭐를? The sexual stereotype of blue. 파란색은 for a boy, 꼬마들에게 남자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핑크색은 소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sexual stereotype. 성적인, 어떤 성적인 스테레오타입, 판에 박힌 모습, 일상적인 모습. 자, A번, 픽스드 이미지지? 고정된 이미지. 자, 스테레오타입, 판에 박힌 모습, 고정된 이미지. 편견, 그런 이미지로 가야 돼. 왜냐면 스테레오가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느낌이 있어. 왜냐면 음악적으로 따지면 모노와 스테레오가 있으니까. 근데 스테레오타입은 판에 박힌 모습, 뻔한 모습. 자, 상투적인 모습. 자,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야. 네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자. In their study. 그들의 연구에서, 자, 이 네 번째 예문도 쉽지 않은 예문이야. 자, 네 번째 예문에서, with a strong-haired girl. with a strong-haired girl. with a strong-haired girl. 이 부분 해석이 매끄러워? 자,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우리 hold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뭐라고 했어?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그러면 이건 생각을 품다야. 아주 강하게 품었던 목표지? 자, 봐봐. 그들의 연구에서 others, 다른 사람들을 in egalitarian, 자, 평등주의적으로, 평등하게, 패션은 여기서 방법이야. 평등하게, 자, 다른 사람을 다룰 때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겠다는, 자, goal. 그러한 목표를 강하게 품었던 사람들이지. 자, 그들의 연구에서 참여자들 중에 showed가 전체 문장의 동사야. 다른 사람을 다룰 때 평등한 방식으로 egalitarian, 패션, 평등한 방식으로 다루겠다고 강한 마음을, 강한 목적을 강하게 품었던 참여자들은 show evidence, 증거를 보여줬는데 뭐를? inhibit가 억제하다잖아.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ctivate, 작동되어지는 stereotype toward minority group. minority 하면 미국 영어에서 소수민족이지? 소수민족, 소수 집단에 대한, 자,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지는 판에 박힌 태도. 예를 들어서 흑인은 어때? 중남미 히스패닉 계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주이시, 유태인들은 뭐 맨날 저러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판에 박히게 작동되어지는 그런 태도를 억제하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즉,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타인족, 타민족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종적인 대결이 거의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동서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고. 그 누구지? 어떤 유명한 감독인데? 유명한 영화인데, 그 꽃미남, 옛날에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꽃미남. 걔가 나왔던 영화인데, 중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공방전. 거기서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서로 인종적인 갈등이 없이, 나름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근거는 있어야겠지만, 공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양인들이 성장하면서 이슬람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호메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마호메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이 더 강해졌다면 또 역사적 과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킹덤즈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걸 또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라고. 자, 픽스드 이미지. 반면에 프로토타입이나 아키타입은 다 원형, 전형이란 뜻이야. 원형이나 전형. 특히,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요건 여러분들 그 자동차로 얘기를 할게. 자동차들 중에 처음에 컨셉카라고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처음엔 그냥 디자인만 나온 거야. 디자인만 어떤 개념만 만들어진 거. 그런 건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해. 신세기 에반겔리온을 보면 나와요. 프로토타입이 뭔지. 반면에 이제 거기 나오는 아키타입이 있어요. 아키타입은 얘도 전형이나 원형, 얘가 이제 원형에 가까워. 최초로 만들어진 거. 반면에 얘는 원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형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지. 아키타입. 프로토타입보다 아키타입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단어라는 거 염두에 두고 밑에는 예문은 좀 건너뛰자. 나중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해석 보고서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그 다음 9번 디스펠. 사실 우리 디스펠 펠을 어디서 많이 봤지? 프로펠에서도 봤고 우리 폴스 메이크의 친구 얘기해봐. 폴스 컴펠 임펠 어플라이즈. 그럴 때 보면 임펠이나 컴펠이 어근적으로 전부 다 펠이 붙었잖아. 그치? 자, 거기도 보지만 펠이나 펄스는 추진하는 거, 드라이브, 추진하고 추동력 그런 뜻이 있어. 자, 첫 번째 문. By the 19th century, 19세기경 European misconception, 유럽인들의 착각, about 뭐에 대해서 the danger of swimming, 수영의 위험에 대한 유럽인들의 착각은 had been dispelled다라고 했어. 그러면 유럽인들의 수영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상의 대조기법이지. 수영이 위험하다고 수영을 금기시하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디스펠 당했대. 자, 봐봐.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자, 아마추어 스위밍 클럽, 아마추어 수영 클럽들은, 자, began conducting, 자, 벌이기 시작을 했는데, competition. 이때 경쟁이라고 하지 말고 시합, 대회야. 자, 뭐를? 미국과 영국에서 아마추어 수영 선수들끼리 대회까지 열린 거예요. 여기 알아둘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다른 수업에선가 이 수업에선가 얘기했었지. 올림픽은 아마추어 정신이라고 하지. 왜냐면 이때 아마추어라는 건 뭐냐면 헤엄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들은 참여를 못해요. 이게 프로가 배제당한 거예요. 즉 어떤 일에 종사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조정경기라고 하지. 이거. 그걸로 유명한 게 뭐야? 하버드하고 항상 예일대 또는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가 경쟁을 하지. 걔네들은 이게 그 물고기 잡는 게 고기 잡는 게 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부들은 참여 못해요. 이 노젓는 걸 업으로 하는 게. 그게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올림픽이 그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지금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귀족들만의 잔치였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IOC라고 하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족 클럽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디스펠이라는 단어 이미지 보면서 자, 두 번째도 한번 봐. 아까 첫 번째 예문에서 디스펠은 자, 수영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미스컨셉션을 디스펠했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디스펠이 누구랑 결합했나 봐. 휘열과 결합을 해요. 나는 내 친구의 어떤 두려움을 try to 디스펠려고 시도했는데 her blind date는 눈이 먼 채로 데이트? 우리로 따지면 그냥 미팅과 가까워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 자, 그녀의 블라인드 데이트, 그날 저녁에는 블라인드 데이트에 대한 내 친구의 어떤 두려움을 디스펠하려고 했어. 쫓아버리다 라는 뜻이겠지. 쫓아버리다. 뭐를? 자, 그녀로 하여금 my parents, 우리 부모님도 블라인드 데이트를 통해서 만났다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지. dispel, 쫓아버리다라는 뜻. 자, 세 번째 문.
I hope to dispel some of old misconceptions of nature of statistics. statistics, 이게 뭐야? 통계학이지. 통계학의 이때 nature는 본질, 특성. 자, 자연 말고 본성이란 뜻을 먼저 외우라고 했어. 그 다음에 특성, 특질. 자, 본질이란 뜻도 외워도. 자, 통계학의 어떤 특징에 대한 오래된 자, 편견들을 나는 자, 없애버리고 추방시키고 싶은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to show, 뭐를 보여주는 거야? modern discipline. 자, 디스플린이 뭐야? 자, 디스플린 우리가 했었지? 교육, 훈련, 규율, 규칙, 처벌, 학문 분야. 뭐라고 했어? 여기서는 학문 분야야. 현대적인 그 학문 분야. 바로 여기서는 statistics, 통계학을 가리키는 거야. 그 현대적인 학문 분야가 what과 like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뭐뿐만 아니라 some of which offer awesome power. 그 통계학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 자, as well as 다음에 ubiquity가 보이지. ubiquity. ubiquitous라고 들어본 적 있지. 자, 옛날에 무슨 자이인가? 자이 맞나? 그 아파트 광고 중에 거기 나오는 여자 배우 이름이 뭐였지? 이영애. 그래. 이영애 씨가 나왔던 광고에 집에 가면서 보일러를 켜고 심지어 뭐 가스불에 커피를 데피는 장면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이게 내가 어디에 있든 ubiquitous라는 것은 편재하는 도처에서 어디에서든지 ubiquity 하면 편재성이라고 해. 어디에든지 있는 거. 어디에든지 있는 거. 자, 그 통계학이 갖고 있는 도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학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뿐만 아니라 자, 모던 디스플린, 통계학이라는 현대적인 학문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를 자기는 기대했다는 거지. 사실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선거가 있었잖아. 선거가 있었을 때 이번에는 그 출구조사라고 하지. 출구조사니 여론조사니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여론조사가 틀린다는 거지 지금 계속. 안 맞아떨어지는 왜 그런 줄 알아? 여론조사의 실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유선전화기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 유선전화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가정주부고 전업주부인 경우만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다 보니까 통계조사 자체가, 표본 자체가 왜곡되는 거야. 반면에 출구조사 결과는 그래도 조금 뭐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왜? 이건 투표한 사람들. 즉 표본이 좀 더 샘플링이 정확한 거지. 그런 것도 알아두고 자, 그다음. 자, 네 번째는 existence of state. 국가의 존재 그 자체는 admission. admission. 자, 이런 표현 잘 봐봐요. admission. 우리가 보통 입장이나 입학 허가 따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가 추상명사 다음에 동격절이 나와서 대절 이하의 사실을 인정하다야. 자, 봐봐. 국가의 존재라는 것은 대절 이하의 사실을 인정하는 건데 society. 사회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has become entangled. entangle은 서로 뒤얽혀 있다는 거야. insoluble. 해결할 수 없는 contradiction. 우리 contradict가 모순되다 했었지?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호 모순. with itself. 그 자체로는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호 모순군으로 entangle. 서로 엉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해? 이 사회가 스플리트 쪼개져서 결국 in reconcilable. 자, reconcilable 보이지? reconcilable. 자, 서로 화해시킬 수 없는 antagonism. 적대감으로 쪼개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powerless to spare. 그러한 부정적인 적대감을 추방시키고 쫓아버리기엔 사회 그 자체가 힘이 없다는 거. 즉, 이 사람은 이걸 동등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양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시민사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사실 국가라는 개념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17, 18세기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시민사회였고 왕이 존재하거나 또는 봉건 영주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어떤 국가관념이 없어요. 그거와 비슷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천황은 있지만 어떤 국가관념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선이나 중국은
왕과 그 다음에 관료의 선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국가라는 관념이 있어요. 물론 이 국가라는 관념이 지금의 국가 관념하고 좀 다르지만 민족주의 대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병자호란 이후에 민족주의가 우리가 생겨났다는 설도 있고 임진왜란 시기에 일어났다는 설도 있고 사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중요한 것들이 오마이뉴스인가에 보도됐더라고. 거기 참 그런 기사들은 그런 괜찮아. 왜냐면 조선시대 때 위기가 있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과 민병을 일으켰을 때 이때는 성공을 했고 왜 일제가 침략해 들어왔을 땐 실패를 했느냐. 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신진 사대부, 이 사대부들은 서민들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강했어요. 신진 사대부였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서 드러난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의병장들 중에 무인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선비들이야. 선비들이 지역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반면에 일제가 침략을 했을 때 왜 실패했느냐. 이때는 이미 양반들이 지배층으로서 서민들과의 결합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19세기 의병장들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글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참 좋은 분석글이었어. 자, 봐봐. 어쨌든 이 네 번째 글은 국가의 존재 자체는 사회 내부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을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외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했다.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는 관점에서 글이 나온 거야. 그 다음 He also 그는 collaborated. 자, 이 단어는 별거 아니지? 여기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 레이벌이 들어갔으니까 협동하다, 협력하다지. 그는 또한 에드워드 몰리와 1880년에 협력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Important experiment. 중요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력을 했는데 그 실험은 dispel. 쫓아버리기 위한 거야. 뭐를? prevailing 나왔네. 압도적인 우세한. prevail on이나 upon 다음에 a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설득하다라고 했어. 자, prevailing 컨셉이니까 지배적인 컨셉이었는데 right traveling 빛이라는 것이 through universe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움직이는 빛에 대한 그 당시 우세했던 관념을 쫓아내려고 하는 실험이야. 자, 근데 그 빛이 바로 뭐를? by using invisible 이들 아니야. 에테르라고 해요. 에테르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현대 물리학이 우주 탄생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다크 물질을 발견한 사람이나 그걸 증명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자, 봐봐. 왜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히스토리 채널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자연과학적인 특히 천문학과 관련된 걸 보는데 종종 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엄청 빨라가지고. 자, 그래서 as a medium에 보이지? 자, 매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를 이용해서 공간 속에서, 우주 속에서 빛이 여행하고 있다는 그 당시 우세한 관념을 dispel, 반박하기 위해서, 쫓아버리기 위한 중요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또한 에드워드 몰리와 1887년에 협력을 했어. They could not detect. 그들은 could not detect.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거지. 디텍티브 스토리니까 뭐를? hypothetical. 자, 뭐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가설적이고 all pervading. 도처에 존재하는.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ubiquitous. ubiquity. 도처에 존재하는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어. 즉, 실험을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지. 그 이전의 모든 과학자들은 에테르라는 물질과 매질을 통해서 빛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에테르가 없다는 거야. 에테르는 그 가설적으로 도처에 존재하는 에테르를 찾아내지 못했어. It's absence.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결핍은 provide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provide A with B 구조가 보이지? 중요한 경험적 증거가 되었는데 upon which 그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해서 그는 1905년에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립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때 아인슈타인의 큰 기여는 뭐야? 빛은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 즉 입자적 특성하고
파동적 특성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기여를 하이젠베르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또 한편에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나 파동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성질을.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 근데 우리가 볼 때 입자와 파동은 반대 개념이거든. 근데 이 반대 개념이 모순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지. 하여튼 근대 물리학의, 현대 물리학의 탄생. 그럼 디스펠은 쫓아내라, 없애버리라, 추방하다지. 근데 잘 봐봐. 자, B번, eliminate. 없애다가 맞기는 한데, eliminate. 어떤, 지금 결합된 말들을 봐봐. 디스펠이. fear. 불안이나, 관념이나, 잘못된 편견들을 떨쳐버리는 느낌을 주지. 자, 펠 계열들 한번 들어가 보자고. 펠이, 자, 펄스가, 힘이라고 했지. 아까 드라이브 힘이야, 추동이야. 펄스가 맥박 팔딱팔딱 뛰잖아. 임펄스. 우리 몸 안에서 뛰는 거 충동이나 추진력이지. 자, 컴펠, 임펠 얘네들은 강요하다야. 컴펠은 강요하다가 되고 임펠도 강요하다.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다. 사역동사 메이크랑 뜻이 효과가 똑같다라고 했어. 그 다음 추진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프로를 쓰는 거야.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니까. 프로펠러.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거. 프로펠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익스펠이 되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내쫓다, 추방시키다지. 그치? 그 다음 리펠이 있는데 리펠이 이것도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내쫓다야. 내쫓다. 그 다음 디스펠. 사실 리펠하고 디스펠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디스펠은 아까 쫓아버리다. 잘못된 관념이나 생각이나 품은 것을 떨쳐버리는 느낌을 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펠, 디스펠. 요 두 개를 조심하는 게 중요할 거야. 컴펠, 임펠이나 그런 건 잘 안 틀려요. 리펠이나 디스펠이 쫓아버리다, 떨쳐버리다 그런 느낌 잡아주는 거 챙겨주고. 자, expulsion, 배제 제명이고 compulsion. 이거 중요 단어지. 강제나 어떤 강박. 왜? 컴펠에서 나왔으니까. 좀 다른 것은 obligation이 되면 의무라는 느낌이 나오잖아. 자, 여기 봐봐. 자, 컴펠이나 임펠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일을 강제로 시키다라고 할 때 oblige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거든. 근데 oblige의 경우에는 의무라는 어떤 비교적 긍정적 관념을 하지만 compulsion은 강박관념이나 속박이나 구속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면 obligation에 비해서 compulsion은 좀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지는 거지. 자, compulsion 챙겨주는 거, compulsory. 강제적인. 얘는 여기에 하나 더 적어. 의무적인, 필수적인. repulse는, 자, repulse하고 repel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 돼. 뒤로 밀쳐버리는 거. 이때 리는 again의 접두사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뒤쫓아버린다는 느낌을 주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 얼루프 별표 5개 쳐요. 만만치 않은 형용사예요. 어가 붙은 형용사는 한 번쯤 이제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챙겨놓고. 자, 얼루프가 보이는데, 자, 얼루프. 자, 첫 번째 한번 보자. organization. 어떤 그 조직은 얼루프 intellectual, 얼루프한 어떤 지식인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데 그들은 taken interest in ordinary member. 자, 뭐를? 평범한 사람, 일상적인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면 대조출현이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얼루프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 조직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했어. 어가 붙은 형용사는 보호로밖에 못 쓰여. 아니, 실수. 이때 얼루프는 지금 한정형 형용사로도 쓰이네. 자, 내가 실수할 뻔했어. 자, 얼루프 브리티시 폴리스. 반면에 영국의 경찰은 전통적으로 remain aloof from partisan politics. 이때 partisan 뭐야? 자, 우리 예전에 이거 했었지? 파티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파티, 댄스 파티도 있고 정당도 있고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고 했지. 파티스는 당리당략적인 정치예요. 당리당략적인 정치와는 remain aloof. 거리를 두고 있지. 아까 aloof intellectual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 일상적인 구성원 멤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자, 당리당략적인 정치와는 얼루프한 전통을 갖고 있고
had depend on 의지 의존하고 있는데 loyalty to the law 오히려 법 조문에 나오는 그거에만 loyalty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 즉 이거를 보통 이제 일본도 좀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장관은 수시로 바꿔요.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실세는 실제로는 차관이나 국장들이에요. 사실 장관이 교과서를 개정하자라고 해도 문부성에 있는 차관과 국장은 절대 교과서 개정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민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장관이 이 사람들 교체 못해요.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거든, 지위가.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되잖아. 우리나라랑 좀 다르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뀌면 장차관이 쫙 다 바뀌잖아. 국정부터 시작해서. 영국은 지금 경찰이 특히 그렇다는 거지. 근데 봐봐.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지, 둘 다. 그런 것까지 느끼면서 독해하란 말이에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관료의 독립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욕먹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 임기 안에 뭐든지 기념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의원 내각제를 추진한 나라들은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아쉬운 게 뭔데?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킬 수도 있었어. 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예요. 수돗물 트는 것보다. 근데 임기 안에 끝내야 되거든.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의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니면 미국처럼 중앙정부랑 연방정부랑 지역정부가 완전히 지방자치를 실현하든지. 한국의 헌법 얘기가 좀 조만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둬. 어쨌든 영국의 경찰은 반면에 대조추론이지 전통적으로는 당리당략적인 파티슨 폴리티스와 리메인 동떨어진 상태, 거리를 둔 상태,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자 법에 대한 법 조항, 법 조문에 대한 충성심만에 의존하고 있어. 뭐 하는 대신에 elected public official이 보이지.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지. 선출직 공무원, 즉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게 뭐야?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본에 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법 조문이나 규정을 더 따진다는 거지. As a source of authority and independence, 그리고 권위나 권한, 그리고 독립성의 원천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의 줄을 서기보다는 자기의 법령상 집행되어 있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 이게 바로 법치주의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는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B.F. 스키너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봐봐. B.F. 스키너 dismissal. 자, 기억나지? dismiss. 해고시키다, 해산시키다 말고 뭐 기억나라고 했어? A를 B라고 무시하다. 작년 EBS 교재에서 많이 나왔고 한 번쯤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해석 구조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거야. A를 B라고 무시하다. 자, the need of a theory.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B.F. 스키너의 거부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부감은 represent. 이때 dismissal도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상 의미가 삼탑되는 거지. 그치? 자, 이론의 필요성, 즉 심리학은 실험이 중요한 거지.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제 이런 맥락을 알아야 돼. 자연과학이 18세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이라고 하자. 여기 이제 철학, 역사, 보통 이제 문학이 포함되는 거지. 여기는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경제학이 다 포함돼. 근데 18, 19세기에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진보 발전하면서 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월하고 인간 이상의 상징처럼 보이면서 얘네들은 열등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너 같은 사람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심리학 같은데 심리학을 여기다 집어넣느냐 여기다 집어넣느냐는 지금도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체로 사회과학이 많이 집어넣지.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야. 실험을 많이 해야 자연과학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 자연과학이 버금되게끔 심리학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경제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수학자예요. 요즘에는. 재밌는 건 뭐야? 옛날에는 수학자들이 전부 다 철학자였었어요. 또. 자, 한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B.F. 스키너,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B.F. 스키너의 거부감은 represent. 자,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뜻 말고, 반영하다라는 뜻 챙겨두라고 했지. High point of behaviorist enterprise. behaviorist 하면 행동주의자, 행태주의자야. 관찰 가능한 행동을 정확하게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인간 내부의 심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프로이드와 대립되는 거지.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 스키너 같은 사람들,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심리학. 좀 달라. 자, 그래서 행태주의적인 어떤 계획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Of all the major behaviorists, of는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여러 차례 얘기했어. 모든 중요한 행태주의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오로지 에드워드 C. 톨만만 할드, 자기 자신을 얼루프, 거리를 두고 초연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지. 자, 뭐로부터? That enterprise. 그런 행태주의자의 실험주의 정신에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야. In most of his work. 그의, 자, 저작의 대부분에서 그는 그 스스로가 pure theorist. 반면에 대부분의 행태주의자와 달리 톨민이라는 사람은 이론지향적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윌리엄 제임스도 이론주의자, 철학적인 심리학자로 평가받아요. 철학이란 말이 붙지. 왜냐하면 심리학을 사회과학에 붙이고 싶었던 거거든. 좀 더 자연과학과 닮게. 근데 사실 심리학이 그 뇌과학,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오늘날은 과학성을 굉장히 많이 입증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실험이 편해. 실험하기가 편해요. 소수 집단을 갖고 실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두 명을 갖고 실험할 수도 있고, 너희들 그 EBS 교재나 수능에서 봤던 질문 봐봐. 원숭이 실험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예전에 한번 수능에서 나왔던 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좌우가 바뀐 사진을 본인이 좋아한다라고 했지? 셀카도 마찬가지야. 바뀌어서 찍힌 사진이잖아.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진 자기의 사진. 사실 사람은 좌우하고 우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 응? 그런 거. 그게 다 심리학이잖아. 자, 그러면 얼루프는 뭐야? 떨어져서 쌀쌀한 초연한. 자, 그러면 여기서는 motivated? 동기를 부여받은 거 아니지? acute. 혹독한, 가혹한, 심한 아니지? cold. 쌀쌀한, 냉정한. 이때 얼루프는 어가 붙은 형용사 중에서도 아주 독하게 명사를 꾸며주는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얼루프, 이때 얼루프는 reserved. 자, reserved를 동의어로 꼭 챙겨줘. reserved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약하다가 아니라 겉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했지. 그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챕터 8로 넘어가자. 챕터 8로 넘어가는데, 자, 1번. 컨센트가 보이지. 밑에 어근들 나왔어. 컨센서스를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어. 센스나 센트가 느낌인데, 자, 첫 번째 예문 그냥 빠르게 봐. 동사로 컨센트, 밑에 두 개의 긴 예문이 있지. 웃기지 않냐? 동사로 사용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의 예문은 짧은데, 명사로 사용된 컨센트, 그건 두 개 다 길지. 짧은 거 빨리 확인하자. 동사로 사용된 거. 오로지 드러그 테스트. 약물 검사지. 마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약물 검사에 컨센트한 어플리컨트. 신청자, 지원자들만이 포로자. 그 직종에, 그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는 얘기지. 즉, 직원을 뽑는데도 약물 검사를 했다는 거지. 미국의 마약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 컨센트는 여기서 동의하다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야. 두 번째 예문 봐봐. 두 번째 예문의 끝단어 due. 얘가 무슨 뜻이야? due는 적절한, 적당한이란 뜻도 있고, 그치? 예정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 due를 공부할 때 우리 뭐 조심하라고 했어?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뭐뭐 때문에 owing to의 친구지. due to, owing to. 하지만 due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뭔 말 예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due가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s가 붙은 거야. 얘가 뭐야? 회비야. 회비.
어떤 서클이나 그런 데 가입했을 때 매달 내는 돈, 회비야. Majority of our club member, 우리 클럽의 구성원들 중에 다수는 raised, 그 회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컨센트했다. 뭐야? 동의하다 맞지? The parents, 그 부모, 명백히 raise child,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지? 다운 증후군에 걸려있는 아이를 기르는 것을 unwilling, 내켜하지 않았던 그 부모들은 refuse, 거부한 거야. consent, 자, routine surgery, 이때 루틴은 판에 박힌 일상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수술이야. 평범한 수술이라는 느낌을 줘야 돼. 그 평범한 일상적으로 다운 증후군에 걸렸을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수술이야. 그런 일상적인 수술에 대해서 컨센트하는 것을 거부했대. 동의하는 걸 거부했어. 자, 그것은 could have corrected. correct가 여기서는 동사로 정정하다, 고치다지. 다운 신드롬 디펙트, 그 결함을, 그 병을 치료할 수도 있었던 일상적인 수술을 동의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베이비, 그 아기는 6일 만에 죽었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해서 어떤 애가 죽었던 거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 자, 컨센트는 A번, say yes지. 자, 명사로 사용된 것 좀 보자고. 명사로 사용된 거, 첫 번째 예문은 이번에 EBS 순특강에도 나왔던 예문이야. 그거의 원전이야, 원전. 자, 이게 누구야? 마이클 샌더. 마이클 샌더는 누구야? EBS에서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13부작으로도 방영이 됐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대통령이 뭐 공정한 사회 어쩌고 저쩌고 화두를 이 사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출제 가능성이 꽤 높아. EBS 교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워낙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 번쯤 화두가 됐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야. 아마 윤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책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한글로 번역된 거 한두 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봐봐. 자, the only argument. 자, 나는 이거를 그 원문에서 골랐을 거, 원문으로 그랬을 거. 왜냐면 EBS 교재 나온 건 예문이 약간 좀 변형돼 있어요. This painter, 이 화가래 실수. 이 페인트 공이야. 이 페인트 공이 자 펼친 유일한 주장은 대절 이하의 사실이야. The work. 그 페인트 칠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야. To be done. 해야 될 필요한 일이었고 그렇지만 This is not good answer. 이것은 좋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by the same rule. 똑같은 방식으로 따진다면 똑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이 페인트 공은 may go through every house in Edinburgh. 에딘버러에 있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what do you think proper to be done without landlord's consent. 집주인의 이때 consent가 동의 명사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 처리할 적절한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 집주인 할아버지 지가 마음대로 페인트 칠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Give the same reason. 그리고 똑같은 이유를 대. 뭐라고? 페인트 칠해야 하잖아. 돈 줘. 자 그리고 그 집이 더 나아질 거란 똑같은 논거를 낼 수 있다. 자, 마이클 샌더스의 이 글, 요 글뿐만 아니라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 한 번쯤 기억을 해주고 시간이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한번 13부작이라서 13시간 좀 길긴 하네. 근데 만약에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윤리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13부작을 다 보는 게 나아. 다 보는 게 나아. But the Pope. had held가 보이지. 이때 Pope가 뭐야? 교황이지? 자, hold. 다시 한번.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한 번 더.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자, 교황은 대절 이하의 사실을 주장을 했어. Parent consent. 부모의 동의가 not required.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프레싱이 긴급한, 다급한 이라는 거 조심하라고 했지. 마찬가지로 required도 마찬가지예요. 요구되어진이라고 해도 좋지만 필수적인. 필수적인. 좀 전에 우리 아까 뭐 봤어? compulsory. 강제적인, 필수적인, 의무적인 required도 똑같아. 자,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Sacrament of Marriage performed by priest. 성직자에 의해서 performed, 주도되어진, 집행되어진, 자, 결혼의 그 신성한 서약, 세크리먼트가 신성한 서약, 맹세야. 맹세는 충분하다는 거야. 뭐 하기에?
join the party in the eyes of God. 신의 눈에는, 자, 충분하다는 거지. 충분하다는 거야. still, 그러나, 문두에 나온 still은 역접이지. 라벨리스, 어롱이 에라스무스. 자, 에라스무스도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에반겔리칼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또 프로테스탄트, 이게 신교도지. 신교도들은 The need parallel consent, Old Testament, 구약에서 나오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약의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feared, 두려워했어. 자, Pope monopoly. 자, 교황이 over realm, 어떤 영역에 대해서 권력 독점권을 행사하는데 신이 father and mother, 부모들에게 assign, 할당 배당했던 그 영역에 성직자인 교황이 그 권한까지 가정의 영역에 성직자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 독점권을 두려워했다는 거지. 즉 교황의 절대 권력에 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을 얘기하는 소재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유명한 셰익스피어 문학작품에도 드러나지. 이게 바로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 부모님의 동의를 못 받아 누구의 동의를 받으면 돼? 성직자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도 얼마 전에 그런 거 아니야, 사실. 비밀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부모님 동의 안 받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응? 동의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봐. 나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는 싸구려야. 싸구려 인간 사는 거야. 싸구려 인간이야. 싸구려 인간. 물론 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전통이 보통 영국에서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거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하한다고. 파파라치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파파라치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난다. 윌리엄 제임스 왕, 누구지? 걔가 뭐야? 왕자 결혼식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 파파라치 추적을 피하다가 교통사고 죽었을 때, 죽는 순간을 파파라치가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급조치를 한 게 아니라. 그게 보도의 공정성인가?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의 사진이 엄청난 돈을 받고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태지와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그건 지나친 관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유명한 사람들도 다 얘기했지만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지. 그걸 옳고 그르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 속였다. 아니, 난 그 말하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 미팅 나갔을 때 결혼하기 첫 만남에 자기의 사생활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정우성이하고 정우성 맞나? 둘이 사귀어. 아니, 사귀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사생활을 다 얘기하는 미친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럼 정우성이는 자신의 사생활을 이재한테 다 얘기했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아니, 결혼할 과정이었다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 이유로 소송을 걸었겠지만 모든 거를 끝내고 싶고 정우성하고 진짜 사귀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작인데 그거를 몇 번 만나지도 않는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하는 대한민국 미친 여자가 어딨냐는 거야. 나는 그거는 미국도 없다고 봐. 내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봐도 첫 만남에서 자기의 일생을, 저런 무도에서 첫 만난 남자 얘기까지 다 하는 미친 여자가 어디 있어? 자신의 삶,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생활에 그렇게 언론이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나라 기자가, 난 사실 조갑제의 현장주의를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과 다르게. 조갑제는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유일하게 조폭을 직접 취재하고 조사한 사람이에요. 조갑제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대한민국 조폭의 역사를 다 취재했어요. 조갑제라는 기자. 우리나라 요즘의 기자들은 다 뭔 줄 알아? 온라인에 나온 거를 짜집기 해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에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자, 취재하러 가면 누가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해 주겠어?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니고.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뭐 선진화라는 말은 나 자체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과 사,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아는 어떤 가치관이 풍부해져야 그게 거꾸로 자기 입장이 돼봐. 자기의 사생활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 그게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자, 어쨌든 잠깐만. 흥분했다. 흥분해서 페이지만 넘겼어. 자, 밑에 어근 정리해야지. 다니엘 보스틴 네 번째 예문은 어떤 결혼과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야. 자, 봐봐. 센스나 센트가 느낌이나 깨달음이야. 센스, 감각, 의식 맞지? 자, 우리 전에도 이거 한번 했어. 첫 번째 단어가 센서블이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이지. 반면에 누가 있다라고 했어? 센서티브, 민감해요, 예민해요. 얘까지는 쉬운 레벨이야. 그 다음에 또 노가 있어. 센서리가 있다라고 했어. 센서리는 뭐야? 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좋아. 센서리 오르간 하면 감각기관이야. 센서리 오르간. 반면에 또 누가 있어? 얘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센슈얼은. 얘는 육감적인이지. 육감적인, 굉장히 매력이, 육체적인 매력이 넘쳐난다는 거야. 자, 하나가 지금 거기 추가가 돼야 되는데 센슈어스가 있지. 얘가 뭐야? 감각적인이지. 자, 봐봐. 센서블 뭐라고 했어? 분별력 있는, 센서티브, 예민한, 민감한, 센서리, 감각기관에, 센슈얼, 육감적인, 센슈어스, 감각적인. 자, 센슈어스가 뭐라고 했어? 거꾸로, 감각적인, 센슈얼, 육감적인, 센서리, 감각기관에, 센서티브, 예민한, 민감한, 센서블, 분별력 있는, 구별할 줄 아는. 자, 일단 얘네들 찾고, 어센트나 컨센트는 전부 다 동의하다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자, 컨센서스는 명사 SUS 전미사 붙이는 것만 조심해. 자, 리젠트 얘 조심해야 돼. 자, 다시금 그게 생각난다. 리젠트. 자, 분개하다, 분노하다. 리젠트 풀 분노하는. 디센트 의견 불일치하다. 디스부터 죽는 거지. 디스가 붙어버린 거지. 디센트 의견 불일치하다. 자, 센티먼트는 감성적인 생각. 자, 센서리스 무의미한, 몰상식한. 요거 좀 벌표 쳐야지. 감각이 없는 이란 뜻이 아니라 센서리스 하면 의미가 없는. 자, 몰상식한 이란 뜻 지연겨주고 센티널, 뭐 보초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 거기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단어 프리센티먼트. 요거 별표 쳐놔. 프리센티먼트. 사실 우리 때도 얘는 참 많이 틀렸어요. 이렇게 우리 센티멘탈하다면 보통 우리가 나 오늘 센티멘탈해. 그럼 감성적이고 굉장히 예수에 처있는? 그리고 센티멘탈이라는 형용사가 또 그런 뜻이에요. 근데 프리센티먼트가 뭐야? 미리 뭔가를 느끼는 거, 예감이라고 나왔지? 미리 느끼는 육감. 센티멘탈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지. 프리센티먼트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놈, 예감, 육감이라는 뜻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두 번째 단어 넘어가자. 클레임, 리클레임. 클레임 뭐 주장하다. 봐봐. 베이클. 자, 리클레임. RE가 나오면 어게인이냐, 공간적으로 백이냐 느껴줘야 돼. 자, 차량들은 may not be reclaimed until all fine이 보이는데 이때 fine이 뭐야? 벌금이지. 모든 벌금이나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는 차량은 may not be reclaimed. 되찾을 수 없다예요. reclaim. 자, determined 물견문이 밑줄 치고. 역시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거 한번 기억나? 아이고. greatly sought after.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자, 조심하라고 했지. determined. 자, Italy glory. 자, Italy glory. 이탈리아의 영광.
From the time of Roman Empire,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의 이탈리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결심 때문에 무솔리니. 응? 자, 2차 세계대전의 3대 전범이 누구야?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천황. 자, 전범은 그렇게 되는 거지. 전범으로 따지면 무솔리니는 aspire, 열망하고 갈망을 한 거야. 이를 위해 영향력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걸 열망하고 갈망시켰는데 뭐를 통해서? accumulation, 축적이지. 새로운 식민지를 축적시키고 foreign territory, 외국으로부터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걸 통해서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을 갈망했다지. 자, reclaim, 되찾다. 그 다음 physical anthropology. 자, 질문. anthropology가 뭐야? anthropology가 뭐야? 인류학이지. 피지컬 안스로폴로지 하면 이게 뭘까? 물리 인류학? 육체적인 인류학. 육체적인이 좀 낫다. 이걸 보통 우리가 형질 인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할까? 유전적인 특징 따위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피지컬 안스로폴로지. 형질 인류학은 our field of inquiry, 탐구의 어떤 영역 분야를 자, 정의 내려. What makes us biological human? 즉, 아까 내가 유전적인 거라고 했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 만드는 거. 그 범위로 자, 자신의 탐구 분야를 정의를 내려.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데 our evolutionary heritage. 우리의 진화론적인 어떤 전통들이 계속해서 influenced our action.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여줘. 반면이란 말은 없지만 archaeology. 고고학은 우리로 하여금 a sense of scale. 범위에 대한 어떤 판단력을 제공해 주는데, 자, 우리가, 자, speaking of society trend, 사회적인 추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점점 더 meaningful, 의미 있어지게 되는데, 자, 누구에게? 자, 거기 중요 단어 나왔지? 이 단어 꼭 외우라고 했어. seeking to reclaim their past. seeking부터 past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indigenous. 무슨 뜻이라고 했어? 토착민이라고 했지? 원래 살던 원주민을 얘기할 때, 아보리지널을 얘기할 때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자 하는 자, 인디그너스한 people. 자, people에 s가 붙었으니까 부족이나 민족들에게 자, 고고학이나 형질 인류학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즉 서구가 18세기, 19세기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축하다 보니까 사실 하와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체계는 사실은 아메리칸 의식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신의 조상이나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전형질로 자기들이 유전형질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 경우 적어도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기마민족, 북방 기마민족들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아메리칸 인디안은 어떤 면에서 고구려나 말갈 쪽과 같은 북방 기마민족이었단 말이야. 만주 기마민족이었단 말이야. 북방에. 우리 조상하고도 혈연적으로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은 거 아니야. 하와이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의 폴리네시아인 전통을 따지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혈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안소폴로지나 아키올로지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찾는데 indigenous people. 자, 원주민이지. 원래 토착민들에게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조상들은 누구인지, 누구든지 뿌리를 찾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고고학이나 인류학, 자, 형질 인류학이나 고고학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지. 자, 클레임은 소리를 지르다야. 자, 클레임 자체가 요구하다, 주장하다지? 제일 쉬운 게 뭐야? 소리를 바깥으로 질러내는 거. X가 붙는 거지. exclaim. 외치다 소리를 내지르다지? 자, 그 다음. acclaim은 다가서는 느낌이니까 이게 환호하다, 갈채다다지. A씨가 다가서는 느낌이야? 반면에 프로는 똑같은 얘기로 더 크게 얘기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강조의 접두사예요. proclaim. 그러다 보니까 선언하다, 단언하다. 절교를 선언할 때 나랑 이제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헤어져! 뭐 그런 거지. 소리를 지르다? 아니야, 이제 실수 있어. 선언하다, 단언하다. 독립선언문 낭독할 때 우리 독립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 느낌을 주라는 거야. 프로가 강한 접두사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반면에 쉬운 단어는 아닌데 disclaim.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disclaim. dis가 붙었지?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reclaim. 요 단어 올해 수능에 나올지 몰라. 왜? 일본 왕실의, 우리 조선 왕실의 의궤를 되찾고 있지. 그 다음에 프랑스에게서 우리 지금 되찾았지. 반환을 요구받지. reclaim. 응? 표제어 선정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출제 가능성이나 그런 거 다 소재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고르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재도 별거 아니더라고. 응? 일본 교재도 별거 아니에요. 응? 별거 아니더라고. 응? 일본은 사실 그 영어 교재에 관한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 사실은 내가 평가할 때 참 뛰어나게 책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 대학 교수들이 중고등학생 영어 참고서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싸구려 책들하고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응? 미국도 좀 그러지. 우리는 대학 교수가 중고등학교 참고서 잘 안 쓰잖아. 금기시대 있잖아. 금기시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찾아보면 V9이 더 세. 이번에 만든 V9이. 자, reclaim. 그 다음. 자, 얘랑 얘를 조심해. 봐봐. this는 부정적인 접두사예요. 아까 우리가 프로가 긍정의 접두사라고 했지. this가 그 정반대야. 반면 d는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declaim이 그래서 뭐야? 열변을 토하다. 침이 툭툭툭 트는 거야. 내가 현장 강의할 때 맨 앞줄에 있는 애들 아주 고통스러워했어. 지식의 파편이 팍팍팍 뛰거든. 응? declaim, 열변을 토하다. 노림수지. disclaim은 권리를 포기하다지. 그냥 접두사가 다르다라고 느끼지 말라는 거야.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자, marginal 들어가보자. marginal. margin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보지. 자, marginal. 자, 한번 들어봐봐. In spite of a trend toward greater, 자, paternal involvement, child rearing.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paternal이 뭐야? 아버지가 involvement,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greater,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비되죠네? 응? 아이들을 기르는 데서 아버지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most father,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여전히 in children's life, 아이들의 어떤 삶 속에서 마지나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마지날 좀 더 보자고. 자, 서스 beyond a certain point. 그러므로 특정한 지점을 건너뛰면 marginal social benefit, further risk reduction. 추가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것에 마지날한 사회적인 혜택이 exceed, 뛰어넘는다는 거야. 자, 마지날한 social cost.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잠깐만, 무상급식? 맞지?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소셜 코스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요. 응? 그럼 이게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 줘야 되지. 그치? 어떤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실행을 할 때 우리는 뭐 몇 조 원, 뭐 몇 천억에 달하는 국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있어야 돼. 응?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 대통령 때였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된 게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였나?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였나? 근데 전국민 의료보험 이게 지금 만성적인 조만간 이제 이게 적자가 되겠지만 이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의 사회적 혜택이 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의학이 급속히 발달했어요. 의대가 급격하게 강해졌고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사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양대 의대하고 서울대가 됐다. 그럼 한양대 의대 안 가요. 응? 서울대 어떤 과하고도 경쟁력이 있는 거는 연대 의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카대 의대도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어. 근데 전국민 의료병원이 되니까 병원이 더 많아져야 되지. 그러면서 사실 삼성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 삼성이 10년 뒤에 먹고 살 거를 바이오로 선택하잖아. 의학, 생물로 선택을 했잖아. 응? 성균관대 인수할 때 삼성이 너희들이 교육부에 의대 인가를 받으면 인수하겠다라고 했어요.
전국민 의료보험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혜택은 의료 관련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노후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 성형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형외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무상급식이 있을 때 그것의 사회적 혜택이 뭐냐. 봐봐. 그런 맥락으로 한번 들어가 봐. 어떤 특정한 지점을 뛰어넘으면 추가적인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회적 혜택의 마지막한 사회적인 혜택이 바로 우리가 초과에 들어갔던 사회적 비용을 그래야 좋은 정책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사회적 혜택이 곧장 못 나와. 하지만 여기에 이만큼 사회적 비용을 넣었을 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사회적 혜택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정책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논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유사지문 고르는 거예요. 마지널. 자, 그 다음. 마지널. 좀 어려워지지? older people. 자, 좀 더 나이 든 사람. fatherless children.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physically handicap. 자, 그 다음에 핸디캡이 장애인인 거 알지? 그래서 장애인들. 장애우라고 부르더라고. chronic alcoholic.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 drug addict. addict 나왔다. 중독자지? 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mentally.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are included 포함되어졌는데 뭐에? cave poverty victim. 케이스지 미안. 어쩐지 이상했어. 유명한 갈브레이드의 개념이에요. 유명한 갈브레이드의 개념으로 요거랑 이제 다른 게 가난이 갈브레이 같은 경제학자가 볼 때 가난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insular poverty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적 차원의 가난이에요. 즉 그 사람의 가난한 건 사회의 책임이야. 반면에 case poverty victim 하면 가난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자, 봐봐. 좀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이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만성적인 어떤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드러그 애딕트. 자, 드러그 애딕트. 자, 약물 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들은 모두 다, 자, 케이스 포버티, 개별 빈곤이라고 해. 개별 빈곤의 희생자에 포함되어져. 즉, 이 사람들이 가난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차원으로 복지 정책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는 거야.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 존재할 수 있어. 장애우 같은 경우. 자, they are individual. 그들은 어떤 개인들인데 even when the rest of society, 사회의 나머지가 prospering,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marginal, existence는 생존이나 생활이야. 한계적이고 주변적인, 한계적인 주변적인이란 뜻이지. 응? 한계적인 주변적인 또는 뭐 경계적인. 마지널은 한계 주변 경계적인이에요. 그래서 자, 여전히 마지널 existence. 자, 그러면 봐봐. 사회 전체, 나머지 사회 전체 구성원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있는데도 주변이나 경계인이라면 뭐야? 그 번영의 혜택을 못 누리는 거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야. 외환위기,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 세금을 꼬나 박아가지고 현대나 삼성, SK 같은 기업들을 정상화시켰어. 외환위기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투기기 터지면서 대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이 대기업의 성장의 결과를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누리고 있냐는 거야. 대기업은 점점 강해져가지고 그 골목길 슈퍼마켓같이 치고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렸더니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럼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은 일본이나 서양의 대기업하고 달라요. IMF 위기 터졌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살렸어, 다. 삼성도 마찬가지였고, 다 공적 자금이 투입됐어요. 근데 그것의 결실은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물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사회의 부를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예문 보자. In China. 이것도 중요 소재예요. 중국의 경우, urban poor experience status. 도심의 가난한 삶의 스테이터스, 지위가 change, 바뀌었다는 거야. 프랑 being
beneficiary of planned economy. 자, 계획경제. 이게 사회주의 경제지. 사회주의 경제에 어떤 혜택을 받는, 자, 사회주의 경제가 있어.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는 도심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 경제가 계획적이고 분배잖아. 사회적인 배분을 하니까, 식량을 배분해 주니까 도심에 가난한 사람들이 계획경제의 어떤 혜택을 받는 위치에서, 자, to the victim of market economy, 시장 경제 희생자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지. 도심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옛날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화에서는 식량을 그냥 무상 배급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 경제로 중국이 넘어가고 나니까 희생자로 위치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become, 뭐가 돼버렸냐면 vulnerable, 아주 취약한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characterized by market exclusion, 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아주 취약한 계층이 되어졌고 limited, 아주 제한된 welfare dependency, 자, 복지에 의존하는 위치로 떨어진 거지. 자, the status of poor rural migrant. 자,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아, 맞아. 왜냐하면 사회화가, 산업화가 진행되면 중국도 마찬가지야. 가난한 농촌에서 도심으로 이주를 하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가난한 농촌의 이주자들의 지위는 또한 바뀌었어. 농촌에 이제 도시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뭐를? being institutionally, 아니다. 맞다. 도심의 어떤 제도적으로 inferior farmer in the planned economy, 계획 경제화에서는 항상 계획 경제에서는 농촌에서 열등한 농부로서의 어떤 제도화된 지위에서 being marginal group of urban society. 자, 도시 경제의 marginal, 주변부적인 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근대화되고 개혁화되면서도, 자, 원래 중국 사회 중심이 누구였는 줄 알아? 그래서 농부였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이 노동자에게서 난 게 아니었거든. 농업혁명과 같았거든. 전국의 농지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장기스 정권이나 일본인들을 몰아낸 거거든. 그래서 그 계획주의, 사회주의 경제의 혜택을 누렸어요.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원래 중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중국 혁명의 중추세력이었던 농민들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불황화가 되고 한계적인 집단이 된 거지. 중국 사회의 어떤 사회 계층적인 문제예요. 자, 도심의 어떤 한계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은 subject가 나오지. vulnerable 똑같은 단어 또 나온 거야. 제도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놓여 있고 resultant,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exclusion, 배제된 지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중심이었던 농민들이나 도심의 어떤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이 이제는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중심으로 진입을 한 거야? 주변으로 떨어진 거야? 물론 일부는 중심으로 진입을 했겠지. 중국 내부도 도농 간의 격차, 도시 내부의 빈부격차. 이건 아주 큰 딜레마지. 자, 그래서 마지날은 가장자리 주변 여백의 여분의 제일 비슷한 단어가 그럼 뭐야? 답이 없지. accidental, 우연적인, small in case, scale, 규모가 작은, subsequent, 연속적인, 종속적인. 자, accidentally, 우연적인이란 뜻 말고, 봐봐. 주요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지. accidentally, 부차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요 변수라고 할 때 독립 변수를 얘기하잖아.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accidentally 우연적인이면서도 얘는 종속적인, 주변적인, 부차적인, accidentally 주변적인, 부차적인이라는 뜻 챙겨놓으란 말이야. A번, marginalize 하면 얘가 뭐야? 주변화시키다, 한계화시키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되고 이건 동사시킨 거지.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5월달 안에 끝내려고 지랄 발광을 한번 해보자. 5월달 안에. 고생했어.